는 다시 이 섬진강을 넘어서 진주 근방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진동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때 진동 지역에 살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이 그 남로당원이었는데 이 인민군이 들어오자 인민재판의 일종의 판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몇 명의 그 학살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국군이 다시 들어왔을 때 감옥에 가서 옥사한 그런 뭐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산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북한에서 영웅칭호도 받고 아주 잘 나가다가 59년에 숙청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공산당 계통의 연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반종파분자, 이건 김일성이가 붙인 이름인데 반종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김일성에 도전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최영표 회장님께서 보신 그 부대의 역사 좀 되겠습니다. 방호사는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투철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라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치는 이 싸움에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서 동족을 쳤다. 그것도 새벽에 평화로운 이 휴일을 즐기는 새벽에 쳐서 그것도 국제전쟁터로 만들어가지고 300만 명을 희생시킨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6.25 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선생님은 그 뒤에 하여튼 서울로 다시 피난 가셨다가 여러분 아주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1.4부대 때도 또 당하셨을 것 같고. 예, 하여간 이 6.25 때 고생은 뭐 이제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연대들은 뭐 거의 다 똑같다고, 또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전부 다 이제 민족적인 거는 순환식이었으니까는 뭐 다 겪은 거고, 우리처럼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폭격도 맞고 뭐 인민병원을 거쳐서 뭐 미군 야전병원을 거치게 다닌 사람, 그래서 그 직접 그 눈으로 본 사람 중에 뭐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이제. 최 선생님 연세가 지금 한국 내를 78이고 만으로는 77. 만으로는 77이고. 근데 내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60주년이라는 네. 아주 중요한 해인데, 내년에 6.25 이 기념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6.25 이제 한갑을 맞았는데 세계적인 행사로 치렀으면 해요. 왜냐면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라는 게 무언가를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 사건이고, 또 이 세계적으로 6.25가 왜 일어났고 6.25 결과가 어땠고, 그 대한민국은 6.25를 겪고 나서 어떤 발전을 해왔고, 침략한 북한은 어떤 경로로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큰 일이고, 또 아마 이 통일에도 앞으로 자유 통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 세계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 최영표 선생님 하신 말씀 조금 이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6.25 전쟁 60주년 기념 행사는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니까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참전 16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바로 휴전선 앞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바로 김일성 집단이 일으킨 전쟁으로서 망해가던 한국을 자국민, 그것도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지켜준 그 대가로서, 그 피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세계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6.25 남침전쟁이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확실히 더 한번 못을 받고,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가슴 속에 칼을 품고 한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정오하는 그 원인은 6.25가 한국과 미국이 북침을 해서 일으켰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그 정오심이 김정일 정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남한에 이 북한의 선전에 놀아나는 이 허황된 이 반역적 좌익 세력들한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25일 그날 당일 행사가 아니라 원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은 6.25 전쟁 60주년, 더구나 6.25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프타임에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일이가 남침하라고 하면 내일부터는 다시 6.25 전쟁의 이 후반 타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 여론에 호소를 해가지고 6.25 전쟁의 진실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그 힘으로 김정일 정권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해체시키고 핵 미사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남북자, 국군 포획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6.25 60주년 행사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6.25가 어떻게 발발했느냐를 기억하는 분이 이제 우리 전국 국민들 중에서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6.25가 일어난 바로 그날, 그 순간, 바로 30분 뒤에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우리 최영표 선생님의 증언은 가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이 35년인데, 미국 살면서 정말 미국에 대한 그 고마움,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집 바로 뒤에 공원이에요. 예. 그 공원에 가면은 6.25 참전했던 그 기념비가 있어요. 예. 우리 한반도의 그 지도에다가 도어에다 새겨가지고 참전했던 사람들의 뭐라고 그러나요? 왜 요게 참 대한민국 6.25에 참전했냐는 거는 이 해설한 비를 세우면서 거기는 태국기하고 미국기하고 아주 돌에다 새겨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는 언제나 개양이 돼 있어요. 이걸 볼 때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 잃은 사람뿐 인명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해서 한국을 살려주면서도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워싱턴에도 있지만은 그 뉴저지라는 그 조그만 동네 그 공원에도 그런 걸 세워놨다는 거 보면은 미국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